두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이때 x는 a랑 만나는 점을 a, b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때 선분 a, b의 길이가 100보다 작댔으니까 a, b 길이를 꾸며주세요 이 소리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a, b의 길이를 꾸며주려면 당연히 이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를 찾아줘야 돼. 근데 이때 x는 a에서 만났다고 했으니까 x좌표가 둘 다 a라고 표현이 되었으니 그럼 얘는 a, 2의 a제곱이라고 써지고 여기는 지금 10 곱하기 2분의 1의 a제곱이라고 쓰여집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을 해줬었다고. 그럼 당연히 a, b의 길이는 y좌표의 차이를 말하겠어요 라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y좌표 찾으라고. 그럼 이때 2의 a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10 곱하기인데 2의 분의 1의 a제곱은 2의 a제곱 분의 1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식이 되겠구나. 그럼 얘가 지금 100보다 작아요 라는 이 부등식을 풀어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게 마지막 목적이었다고. 그럼 얘 부등식을 풀려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이 형태에서는. 이 부등식 어떻게 푼다고 했어? 2의 a제곱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거듭제곱 형태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얘를 치환해서 다시 갖다 쓰다 보니 p 마이너스 p분의 10이 100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던 것 뿐인 거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제 단변에 p를 곱해줘서 식 정리를 다 하다 보니 마이너스 100p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던 거겠죠. 그럼 얘 부등식을 끝까지 구해야지 그 p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인수분해가 당연히 안 되는데 얘에서 내가 근해 공식으로 교점을 찾다 보니 p 값이 지금 2분의 이렇게 지금 갖다 쓰 아니 짝수차니까 2분의는 없어진 지금 이 상태에서 50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0의 제곱인 2500에서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질 거고요. 거기에 지금 12요 이렇게 지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결국 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 상황에서 그때 여기서 지금 얘가 50 마이너스 루트 2510 그리고 여기는 50 플러스 루트 2510 이렇게 교정이 될 거고 그럼 얘 사이에 있댔으니까 이 범위에 있어서 최종 50 마이너스 루트 2510과 50 플러스 루트 2510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p가 잡혀졌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p가 2의 a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의 a제곱이라고 바꿔놨다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사값으로 확인할 건데 2510은 50점 얼마 얼마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계산한 게 마이너스 0. 얼마 얼마고 얘는 지금 더해지면 100점 얼마 얼마요 이렇게 지금 됐다라는 2의 a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때 a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뭐뭐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는 어차피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지금 1부터 들어가서 2의 거듭제곱이 언제 100보다 커져요? 2의 7제곱이 128이니까 얘는 지금 6까지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때 여기서 지금 만족하는 게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여기서 a의 조건은 2보다 일단 커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깔고 들어갔구나. 그럼 결국은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 4개만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답은 4번 4개요 이렇게 구하자라는 게 334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335번 문제도 전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해줬던 건 그래프를 해석하면서 이때 얘네들은 좌표 갖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 근데 지금 하나가 2의 2x제곱과 얘가 만나는 두 점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첫 번째 얘네들의 교점을 물어봤으니까 교점을 구할 수 있는지 즉 교점을 내가 구하려면
연립방정식이니까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랑 같아요 라는 이 방정식을 풀 수 있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준 거라고. 그런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수의 미지수, 다항식 파트의 미지수 이렇게 있으면 이 방정식은 우리가 근사값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예요. 푸는 방법이 따로 없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상황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자라는 소리로 바뀌어졌었다고. 근데 얘네의 그래프를 갖다 그려놓다 보니 이때 얘 2차 함수 그래프는 꼭지점이 0,2로서 위로 볼록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2의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는 0,1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증가함수 형태로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 교점의 x좌표를 하나를 x1, x2라고 놨는데 x1이 지금 어차피 얘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1이고 얘가 x2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줬다라고요. 근데 내가 이 교점을 지금 못 구하는데 이 질문의 기억에서 보니까 x2랑 누구랑 비교를 했어?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 이 x2라는 이 교점 상황에서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이 교점을 지나갔었을 때와 지나기 전 상황에서 지나기 전 상황에서는 파란색 그래프가 위에 있잖아. 근데 지난 후에는 노란색 그래프가 위에 있잖아. 그러면 이때 이 2분의 1을 집어넣었었을 때 이 노란색 함수와 이 파란색 함수에 2분의 1을 집어넣었었을 때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비교해 보시면 그럼 이 노란색식 얘를 F라 지칭을 할 거고 그리고 이 파란색식을 G라고 지칭을 했었을 때 그러면 F에 지금 2분의 1을 집어넣은 값을 갖고서 먼저 비교를 하면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인 루트 2요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식에다가 2분의 1, 즉 G에다가 2분의 1을 대입을 해보니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로서 얘는 2분의 3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랬었을 때 보니까 즉 루트 2랑 2분의 3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2분의 3. 2분의 3. 얘가 지금 더 크겠죠. 루트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럼 얘가 지금 더 크다고. 그러면 x좌표가 2분의 1이었을 때는 지금 누구 그래프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얘 교점 전 상황이야? 이후 상황이야? 전 상황이요. 그 얘기를 하겠다는 소리라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이 존재를 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렇게 위치관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합답형 문제에서 좀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란 말이야. 내가 근사값을 방정식을 못 풀지? 그럼 대입해서 그래프 갖고 비교하라 이렇게. 그러면 결국 2분의 1과 x2에서 x2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기억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대. 됐어. 두 번째 니은 갖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전 시간에 원래 그래프 갖고 원래 기울기 갖고 원래 해석을 하자라는 게 가장 많이 쓰는데 전 시간 내용들 다 설명하면 얘는 기울기 갖고 최종적으로 바꿨을 때 해석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값이라는 자체를 갖고서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때 이 이야기가 뭐냐? 얘가 만나는 두 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얘 위의 점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y2라는 애를 먼저 표현을 하고 싶은데 y2라는 이 점은 얘의 좌표의 y좌표가 y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x좌표엔 x2가 들어갔을 때가 되는 거겠지. 근데 그 x2는 지수함수에 집어넣어도 되고 다항함수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래서 관계식이 두 가지나 나온단 말이야. 그럼 y2를 먼저 지수함수에 집어넣으면 2의 x2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또는
다항함수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었대. 그럼 다항함수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x2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었고, 이 y1이라는 애도 그럼 똑같이 해석하면 지수함수식에다 집어넣은 2x1제곱 이렇게 써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x1제곱에 플러스 2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니은의 해석에서는 얘가 x2, x1이 지금 다항식의 존재를 깔고 있는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때 이 니은을 해석할 때는 예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라고 얘기를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식을 써서, 즉 y2 마이너스 y1이라는 거를 먼저 표현을 하고 싶었대. 됐어. 그럼 y2 마이너스 y1은 얘는 지금 예식을 갖다 쓰니까 마이너스 2x2 제곱 플러스 2에서 y1인 마이너스 2x1 제곱 플러스 2를 빼겠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진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2 제곱에 플러스 2x1 제곱이라고 식정리가 되니,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2 제곱 마이너스 x1 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당연히 이 식은 그럼 결국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해서 좌변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변인 x2-x1과의 크기 비교를 하세요라는 게 최종적인 질문이었다고. 얘를 비교해서 얘가 더 크냐라는 걸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좌변과 우변식에서 x2-x1은 약분을 해서 사라지면 되니, 일과의 크기 비교를 하자라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는 나는 일단 얘가 맞는지만 계속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이 부등식을 그대로 갖고 갈 건데, x2 빼기 x1이라는 자체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줬으니까 양수라는 건 맞아. 그럼 얘는 부등호방을 일단 유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이때 이 식에서 얘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하는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x2와 x1을 더한 값을 물어봤는데, 얘를 내가 2로 다시 더 나눠주면 얘랑 비교를 하자고. 근데 이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2와 x1의 중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된다고. x2와 x1의 중점.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x2가 여기, x1이 여기. 그럼 얘랑 얘랑의 중점이니까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깔고 들어간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보이느냐라는 걸 따져보니, 얘 x 좌표가 이 2차 함수의 x 절편을 찾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아까 여기서 2분의 1 얘 찾아줬지. 얘는 2분의 1이야. 그럼 얘랑의 중점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의 중점이라는 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을 2로 나눠준 게 중점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근데 이 중점이랑 얘 중점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얘 그래프가 얘보다 오른쪽으로 올라갔잖아.
그럼 얘 중점은 못해도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4분의 1은 여기 있고 얘 중점은 여기 있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어때?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중점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구나.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찾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번엔 2분의 루트 2랑 y1, y2가 1과의 비교를 하자라는데 이때 얘는 루트 2분의 1이고 다시 바꿔주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식이 되겠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요. 그럼 여기서 지금 표현하다 보니까 이 1은 2의 0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식이 이번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디귿에서의 해석은 이번엔 y2, y1을 얘가 아닌 얘 갖고 비교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 얘 갖고 비교를 해보자. 그럼 여기 상황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랑 얘 갖고 비교를 한대. 그러면 y2, y1이라는 식은 얘네 둘이 곱해준 거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곱해주니까 2의 x2 플러스 x1이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보다 크고 2의 0제곱보다 작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던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자. 첫 번째 얘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은 이 둘의 크기 비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니은에서 찾았던 게 얘가 x2 플러스 x1이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 찾아줬잖아요. x2 플러스 x1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떻다? 크다. 아, 그럼 이거 성립하는구나. 그럼 얘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두 번째는 여기 부등식을 말하는데 그럼 이번에는 x2 플러스 x1이 누구랑 비교를 하자? 0이랑 비교하자. 근데 그것 또한 다시 여기 그림을 보니까 x2 플러스 x1의 중점 2로 나눠주면 얘를 2로 나눠주면 아까 얘가 중점이었잖아. 근데 그 중점 좌표가 지금 나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럼 그게 0보다 어디 있어? 왼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0보다 어때?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아요. 이것도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식은 결국 얘와 얘 사이에 있어요라는 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요.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이게 335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문제 볼게요. 로그 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하는 내용은 일단 함수값부터 그냥 기본 개념 가볼까요? 우리 함수값이라는 건 뭐 하자라는 거야? 함수값은 x에 들어가서 나온 y값을 함수값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대입해서 우리 로그 방정식 풀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럼 1번 문제에서 보니까 356번에서 fx가 이거래. 그럼 f1이 3이래? 그럼 당연히 대입하라는 소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값 찾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때 1을 집어넣으니까 로그 a에 4 플러스 1이 3이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1 어차피 2항해주면 2로 될 거고 이때 우리 방정식 푸는 거 미리 연습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이 4는 뭐랑 같다? a의 제곱이랑 같아요. 이렇게 바로 먼저 갖다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a가 지금 몇이 된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그때 로그 성질 있죠? a는 지금 밑이잖아요. 그럼 밑의 성질이 뭐였어요? 양수여야 됩니다.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그럼 0보다 커야 되고 1은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0보다 작은 안 되니까 a는 2입니다. 이렇게 지금 찾으라는 소리겠구나. 그래서 a 대신 2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상태에서 F0과 F5를 구하랬으니까 각각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F0은 로그 2에
0 들어가니까 몇이고? 1. 거기에 더하기 1. 그럼 로그 2의 1은 몇이니까? 로그 2의 1은 0이죠. 진수가 1이었을 때 무조건 0이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이고요. 그리고 F5는요. 로그 2에 그럼 15 플러스 1이니까 16 더하기 1이요. 그럼 로그 2의 16이 몇이었어? 4였어. 맞죠? 그럼 4 더하기 1이니까 5입니다. 그럼 얘네 둘을 더해줘서 쓰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6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내용에서 이제 로그 함수 갖고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게 내용이 이거였어. 우리가 로그 함수를 공부할 때도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면 로그 함수를 공부할 때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건 지수 함수와의 관계였어요. 이건 뒤쪽 유형에서도 또 있지만 지수 함수와의 관계에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요 라는 게 머릿속에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니네가 A단계 첫 번째 풀었었을 때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를 역함수. 근데 역함수는 그래프가 어디의 대칭이었어? y는 x에 대칭한 겁니다. 라는 걸 역함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 얘를 역함수 했었을 때 y는 로그 a의 x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역함수 관계였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럼 니네가 이번 시험에서 지수 함수에서의 밑이 a라고 되어 있는데 로그 함수에서도 밑이 a라는 걸로 둘이 같이 뜬다면 그때는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건들다 보니까 그럼 역함수 관계니까 지수 함수에서 중요하게 챙겼던 정의역, 지역, 두 번째 그래프 모양, 세 번째 점근선, 그리고 네 번째 정점. 얘 챙기는 것처럼 로그 함수도 그것들을 챙겨줘야 된다고. 얘에서도 정의역, 지역, 이게 첫 번째 중요했던 거. 두 번째 그래프 모양. 세 번째 점근선. 네 번째 정점. 이것들을 챙기면서 무조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구나. 이거를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세요. 그럼 로그 함수에서 우리가 기본형이 y는 로그 a의 x요 라고 쓰여져 있는 얘를 기본형이라고 불러줬는데 그 기본형에서는 로그 함수에서는 정의역, 치역에서 중요한 건 정의역 파트를 좀 더 신경을 썼었단 말이야. 근데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로그 함수의 진수 조건과 똑같은 거야. 무슨 조건? 진수 조건. 그럼 우리는 그 진수가 어떤 조건이 있었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의역은 진수 조건으로서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생각을 해줬다고. 그럼 이때는 진수가 x니까 이때 정의역이 x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이제 멍청하게 4분면을 이렇게 크게 그리는 필요가 없이 대충 이 정도는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줄여줘서 그래프를 그렸다는 거겠지. 그럼 얘 그래프를 갖고서 대충 한 이 정도에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다음 이야기가 그래프 모양이잖아. 근데 이 그래프 모양은 누가 결정했어? 미친 A가 결정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밑의 범위가 지수함수 때도 밑의 범위는 누굴 기준으로 나눴어? 숫자 1을 기준으로 나눴었지.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상황과 밑이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라는 상황으로 나눠졌던 거고 그럼 그때 밑이 1보다 컸었을 때는 어떻게 됐어? 증가함수로 그려졌구나. 그래서 로그 함수의 증가함수라는 파트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려지겠어요 라는 내용과 얘는 감소함수로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줬으며 거기에서 점근선이라는 자체도 여기서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고. 진수가 몇? 0이 되는 값.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 진수가 0이 되는 건 x가 몇이야?
0. 그래서 x는 0이라는 걸 점근선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마지막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챙기는 정점이라는 자체는, 정점은 로그 값이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인데 a가 몇이든 상관없이 여기서 진수가 1이 되는 기본 값이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로그 a의 1, 아까 우리 함수값 대비해서도 봤지만 1이었을 때 몇을 지나가? 0을 지나가. 그래서 여기가 1,0이라는 정점을 갖고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네 가지만 계속 생각을 하면서 활용 문제에서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나한테 뭘 질문하는 걸까? 얘가 막 정근선에 대한 질문일까? 모양에 대한 질문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이 내용 갖고 360번 문제를 봤었을 때 시작이야. 그럼 360번에서 봤을 때 함수식이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이 밑이 a분의 1이면 얘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a라는 걸로 먼저 바꿔주시면 된다고. 그럼 얘를 바꿔줬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x분의 1이면 또 지수 법칙을 바꿔서 x라는 형태로 바꿔주려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x분의 1도 x의 마이너스 1제곱. 근데 진수에 있던 거듭제곱은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 했어? 역수치해서 나가랬고, 마이너스 1제곱은 그냥 그대로 나가라고 했어. 그럼 이때 얘랑 얘랑 곱해주면 어차피 뭐니까? 1이니까 결국 이 문제는 니네가 식을 봤을 때 로그 AX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먼저 바꿔놓고서 푸는 거야. 근데 그때 거기 상태에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대.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감소.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그래프 설명이랬으니까 걔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하자. 그럼 여기가 1,0을 지나가면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질문 답변을 보는 거지. 그럼 얘 1번 방금까지 여태까지 바꿔놨더니 얘 그래프랑 일치한다.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1,0 지나간다. 네, 아까 1 집어넣었을 때 0 되면 1,0 지나가요. 세 번째 그래프 점근선 x는 0이요. 맞는 말이 될 거고, 네 번째 x가 0보다 큰 곳에서 x가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냐, 즉 증가함수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얘는 감소함수.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되겠어요. 다섯 번째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 그럼 아까 정의역 진수가 0보다 크댔으니까 0보다 큰 데서 다 정의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신경을 썼을 때 로그 함수의 치역은 기본적으로 얘는 쭉쭉쭉 내려가잖아. 그럼 한없이 맨 처음 여기 쪽으로 가면 올라가겠지. 그리고 한없이 내려간다고. 그럼 얘는 모든 y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4번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래프 성질이라는 걸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라고. 됐어요. 기본 문제에서 361번 하나만 바로 먼저 보고 들어가 볼게요. 아까 내가 이제 이 로그 함수에서 기본 우리는 그래프 모양, 정의역, 그리고 점근선, 그리고 정점 챙기려 했어. 근데 여기 상태에서 벌써 이 그래프의 점근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식을 봤어. 우리 점근선 어떻게 챙긴다고 했어요? 진수가 0이 되는 거. 맞아요. 진수가 몇이 되는 거? 0이 되는 거. 그럼 여기서 벌써 x 플러스 a가 0이 되려면 x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a. 그럼 얘가 지금 점근선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들어오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a인데 그때 점근선 x는 3이래. 그러니까 a 값이 벌써 몇이다? 네, a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식은 다시 완성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y는 로그 7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b여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나머지 이 b값을 구하기 위해서 알려준 게 x절편이 10이래. 그럼 좌표가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는 소리야? 10,0을 지나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자는 거구나. 10 들어갔고, 그럼 0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10 들어가면 로그 7에 7이네. 그럼 로그 7에 7이 몇이고? 1. 그럼 1 더하기 b여 이렇게 되었으니까 b값이 지금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둘이 더한 합한 값으로 구하세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예요 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근선은 바로바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유형 3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서도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근데 지수함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도 말했을 때 얘는 식을 항상 니네가 직접 옮기는 연습을 해라. 수식 갖고. 그러면 얘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러면 y는 지금 로그 2의 x라는 이 그래프를 갖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해줬대요. 그럼 여기서 식은 어떻게 써줘야 돼? y는 로그 2의 x-m의 그럼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느냐? 이 식을 이렇게 표준형 형태로 만들고 싶은 것뿐이야. 근데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 때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x의 개수를 1로 먼저 만들어주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x의 개수를 몇으로 만들어줘라? 1로. 그럼 지금부터 나는 이 식을 갖고 만들어줬을 때 y는 로그 2에 그럼 여기에 개수를 1로 만들어주려면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진수를 지금 뭘로 묶어줘라? 2로 묶어줘라. 그럼 2의 x 플러스 2라고 먼저 갖다 쓸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이때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가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하자? 더하기로 찢을 수가 있겠구나. 그럼 이때 얘 먼저 갖다 쓰니까 로그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로그 2의 2니까 1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식이 얘랑 같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식변형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본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한 거고. 근데 평행이동 관계에서 위치 관계를 볼 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서 들어가는 것 뿐이야. 그럼 이제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n이 2랑 똑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n 값이 몇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2. 이 n이 1이랑 똑같으면 되니까 n의 값이 1이요. 아, 그럼 결국 n 플러스 n을 구하여라.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구나. 이걸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돼. 4번 문제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를 표현하세요 라는 것도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를 갖고 비교하자는 건데 우리는 그냥 로그의 대소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로그의 대소관계는 지수에서도 대소관계를 할 땐 밑을 갖게 할 건지 지수를 갖게 할 건지야. 그럼 로그에서도 밑을 갖게 할 건지 지수를 갖게 할 건지 그것부터 먼저 고정을 시켜놓고 들어가자. 그러면 A, B, C의 크기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럼 이때 이 로그 쓰여져 있는 거에서 벌써 뭘 갖게 만들어주면 될까? 벌써 밑이 2분의 1로 같잖아. 그럼 밑이 2분의 1로 같으니까 진수끼리 크기 비교하겠어요? 이 소리밖에 없는 거야. 그럼 진수의 형태들을 이 마이너스까지 다 올려줘서 먼저 갖다 써야겠지. 그럼 이때 A라는 숫자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가 올라가면 네,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6이요.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B도 이 2가 올라가니까 뭐 해줘? 제곱. 그럼 여기는 25분의 1이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세 번째, 마이너스 3도 올라가니까 C는 이렇게 비교를 해줬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때 여기 상태에서 진수끼리 크기 비교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진수끼리 크기 비교를 해주니까 당연히 25분의 1과 27분의 1에서 27분의 1이 작겠지. 그럼 27분의 1 그리고 25분의 1 그리고 6 이렇게 크기 비교가 원래 되었을 것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로그 2분의 1에 로그 2분의 1에 로그 2분의 1에 라고 깔아주니 밑이 2분의 1이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그럼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바뀌어져서 표현이 되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로그 2분의 1에 6은 A니까 A가 가장 작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B였고 그리고 얘는 C였어요. 아,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하는구나. 그럼 크기 비교를 할 때는 밑을 갖게 할 건지 진수를 갖게 할 건지 먼저 결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신경 쓸 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에 따라서 부동 방향을 신경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잘 못하는 걸로 368번 문제 한 번쯤만 다시 볼게요.
x가 1과 2 사이에 있어요. x가 1과 2 사이. 근데 얘는 로그 2의 x래요. b는 로그 2의 x의 제곱이래요. 근데 세 번째는 로그 x의 2래요. 일단 먼저 해줄게. 뭐부터 해줄까? 밑을 갖게 먼저 만들어줄 거야. 그럼 여기는 로그 2, 로그 2. 그럼 이때 c는 얘를 밑을 2자로 바꿔주려면 밑변환 성질인 거잖아. 그럼 둘이 위치가 바뀌어지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2의 x분의 1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지면 역수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갖고서 크기 비교를 하세요라는 거야. 근데 여기 상황에서는 이제 얘네를 크기 비교하는데 나는 귀찮아. 그럼 뭐가 귀찮으냐? 계속 로그 2x라고 갖다 쓰기가 싫으니까 또 치환을 하면 로그 2x는 벌써 a였어. 알겠어? 그럼 a는 a야. 그럼 b는 a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꿀 수가 있겠죠. 세 번째 c는 a분의 1이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여기 상황에서 니네가 먼저 해줄 건 이거거든. 나는 그때 모든 x가 아니라 x가 1과 2 사이에서만 있었대. 근데 나는 지금 a를 치환해줬잖아. 뭐를? 그럼 a에 대한 범위로 다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x가 아닌 로그 2x니까 그럼 이때도 양변에 로그 2를 갖다 씌워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갖다 씌워줬더니 이번엔 밑이 몇 자리인 걸 씌워줬어? 2. 그럼 증가함수인 걸 씌워줬잖아. 그럼 부동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씌워지겠구나. 그럼 결국 a의 범위가 로그 a 1이 몇이니까? 0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얘는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두 개씩 비교를 하는 거야. a랑 a 제곱이랑 비교를 하는데 얘는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갖고서 제곱을 하면 숫자가 커질까 작아질까? 야, 0과 1 사이에 있는 예를 들면 숫자가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숫자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b가 a보다 작아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맞아요. 근데 거기 상태에서 다시 0과 1 사이에 있는 a야. 근데 a분의 1을 하면 역수를 취해줬어. 그럼 얘를 역수 취해주면 1보다 커요. 그럼 결국 얘는 무조건 1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c가 가장 크겠구나. 그래서 BAC요.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겠구나. 로그 함수 그래프의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죠? 뜨르릉. 네. 네. 그래서 볼게요. 네. 로그 함수 그래프의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그래프를 갖고서 점좌표들을 갖고 니네가 뭐 찾을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럼 여기 상황에서 지금 보다 보니까 얘는 로그 5의 x야. 그럼 x좌표 2라는 걸 알렸으면 2를 대입했을 때 p값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18을 대입했을 때 q가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 질문하는 게 선분 pq의 중점이 m이었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나는 p점부터 먼저 표현하면 이 p값은 2가 들어가야 되지. 그럼 얘는 뭐야? 로그 5의 2요.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m은 뭐야? 뭐가 들어갔을 때야? a. 그럼 얘는 로그 5의 a라고 그냥 해석하면 되겠구나. q는 18이 들어갔을 때니까 로그 5의 18이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에서 그럼 이때 이 PQ의 중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 중점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준다. 그게 평균 구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때 중점을 구하는 식은 2분의 로그 5의 2와 로그 5의 18을 더해준 게 로그 5의 a랑 같아요 라는 이런 식을 그냥 만들라는 소리밖에 없었겠구나. 그럼 나머진 계산하면 되겠죠. 밑이 같은데 더해달래. 그럼 진수끼리 뭐 하자?
곱하자. 맞죠? 그럼 얘는 지금 로그 5에 얘랑 얘랑 곱하면 36. 근데 36은 6의 제곱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근데 거기 앞에 지금 2분의 1이 있었잖아. 그럼 얘가 빠져나면 곱하기 2니까 얘랑 얘랑은 사라지겠어요. 이렇게 약분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가 로그 5에 A랑 같아요. 이렇게 질문해 줬으니까 결국 A가 뭐가 된다? 여기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상황이 되겠구나. 즉 함수값을 갖고서 대입을 한 거고 거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중점이다. 그럼 중점식 갖다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6번 내용에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로그함수, 역함수잖아.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는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같이 뜨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근데 그거의 대부분은 역함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야.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럼 그 역함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는 뭐야? 이거의 역함수 fx에 대해서 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대. 근데 그때 a, b 값을 구하래. 그럼 역함수식을 실제로 구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역함수 성질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5번 문제는 말 그대로 얘의 역함수를 얘라고 했으니까 이 역함수식을 먼저 구하세요. 그게 우리가 A 스텝 1번에서 했던 거거든. 그럼 얘 역함수 구하는 방법부터 하자. 역함수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x랑 y랑 바꿔주세요. 그럼 x랑 y랑 바꿔주니까 여기가 x, 여기가 y요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고서 y는하고 정리해야 돼. 그럼 y는하고 정리하려면 일단 플러스 b를 먼저 이항시켜줘야겠지. 그럼 이때 x 마이너스 b가 로그 2분의 1에 y 플러스 a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고 이때 아까 로그 함수에서 기본 성질이었어. 그럼 이때 나는 이 y 플러스 a는 2라고 갖다 쓰면 그때 어떻게 쓰여진다? 2분의 1에 얘가 지수로 오는 x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얘를 갖고서 최종적으로 y는 즉 fx는 하고 쓰니까 2분의 1에 x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a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구나. 알겠지? 얘들아 다시 이 식만 보고서 지수함수 연습하는 겁니다. 이 식에서 봤을 때 점근선 뭐여야 돼요? 그치, y는 마이너스 a가 지금 점근선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니까 점근선이 뭐죠? 마이너스 2요. 그러니까 a 값이 별수 몇이다? 2다. 아, 그래서 a가 2라는 걸 먼저 찾아줬구나. 그럼 a 대신 2 먼저 대입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우리가 함수값에서 이런 평행이동의 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지나가는 점좌표를 대입하자라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안 써먹은 점좌표 뭐 있어? 몇 컴마? 0,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가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0,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0을 대입하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b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2여라는 걸 계산을 하자는 소리밖에 없겠구나. 그럼 이때 마이너스 2가 이항돼서 계산하니까 2분의 1이 2분의 1에 마이너스 b제곱이요. 그럼 이때 b값은 몇이 돼야 된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b제곱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B 값을 찾아줬구나. 그럼 이때 AB 곱한 걸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지. 유형 7번에서도 지금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야. 그럼 이거는 기본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고 기본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 모양만 찾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프 모양. 즉 거듭 제곱꼴이 돼 있는 형태가 아니면 그래프 모양만 찾아서 정의역만 표현을 하자. 그래서 이 질문 보니까 정의역이 2에서 6까지요. 근데 여기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기본 모양만 보려다 보니까 갑자기 걸리는 게 얘가 지금 몇 차식이야? 2차식. 얘가 1차식이었으면 그래프 기본 모양만 보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2차식이었을 땐 지수함수 때도 여기가 2차식이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 합성함수로 따로따로 해석을 했었어. 얘가 2차식이었으면 합성함수로 따로따로 해석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합성함수로 따로따로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걸 합성함수로 따로따로 해석하니 또 2차 함수인 얘 먼저
해석을 해서 들어가야 되고, 거기 상태에서 지수, 로그 함수인 얘를 해석해서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때 여기서 얘에서의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라는데, 이번에는 이 로그 함수의 밑이 2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얘부터 거꾸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때 얘가 지금 2분의 1이면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감소하니까 얘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얘의 정역은 최대여야 돼, 최소여야 돼? 최소여야 돼. 그래서 최소값을 찾아서 대입할 준비를 하자라는 거였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 그럼 얘가 최소를 가지려면 얘는 최대값을 대입해서 확인을 하자. 그럼 다시 나는 이제 이 2차 함수 해석하는데 그 2차 함수의 정역이 2부터 6까지 했으니까 그럼 이 2차 함수 갖고 다시 확인을 하면 되겠구나. 근데 얘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 그럼 또 축방 찾으시면 되잖아. 축이 어디야? 1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우린 지금 2부터 6까지 찾아줬어요. 라고 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 최소값을 찾으려면 뭘 대입했어야 돼? 2. 그래서 이제 x 대신 2 대입한 걸 그냥 빨리 계산을 하자. 그럼 2 대입한 걸 계산하니까 4, 마이너스 4, 플러스 8. 그럼 얘는 8이 여기로 들어가자. 그럼 8이 여기로 들어가니까 로그 2분의 1의 8이야. 그러면 8은 2의 몇 제곱? 3제곱. 2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얘 값은 이렇게 바로 바꿔주시면 되겠구나. 두 번째, 최대값. 뭐 들어갔을 때? 6이 들어갔을 때 라고 써줬구나. 그럼 6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자. 36 마이너스 12 플러스 8. 계산하면 32. 그러니까 여기는 32가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지금 로그 2분의 1에 32를 계산하세요. 그럼 32는 2의 몇 제곱이고? 5제곱. 여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최대 최소를 찾아줬구나. 그럼 최대에서 최소를 빼세요라고 했으니까 최대값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준 값으로 2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379번도 해결이 되겠지. 1세제 8번 문제에서 보면은 또 로그 x의 제곱의 꼴이 반복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로그를 전체 제곱해준 거듭 제곱꼴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거듭 제곱꼴로 하면 지수함수 때도 계속 뭐 했다? 치환했다. 그럼 이때도 치환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치환해서 방정식을 풀던 이 문제처럼 최대 최소를 풀던 해석을 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이니까 로그 2분의 1의 x를 p라고 치환을 해서 들어가자. 그럼 y는 p 제곱 플러스 4p 플러스 5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 얘들아 치환하면 뭐가 생겨줘야 돼? 범위가 생겨줘야 돼. 맞아. 그럼 이때 얘 p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 p의 범위를 찾기 위해선 이 x값에 대한 단서가 있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지. 근데 x값 단서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맞죠? 그럼 이때 아까처럼 양변에 2분의 1을 씌워줘요 라는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부터 머릿속에 바로 생각을 해보자. 기본이니까. 밑이 2분의 1이야. 그럼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그럼 이때 p가 가장 작으려면 x에 뭐가 들어갔을 때 가장 작을까? 8이 들어갔을 때. 왜냐면 감소니까. 그럼 얘는 8이 들어간 값으로 계산하자. 그럼 2분의 1에 8이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암산해서 들어가시라고. 두 번째, 얘가 가장 크려면 뭐가 들어갔을 때? 1이 들어갔을 때.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가면 0.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2차 함수 최대 최소야.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 축이 몇이고? 마이너스 2가 되었고. 근데 제한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3부터 정역이
0까지요. 이렇게 지금 돼 있구나. 그럼 결국은 이제 최대값을 구하려면 뭐가 들어갔었을 때? p 대신 0 들어갔을 때. 그럼 p 대신 0 들어가니까 5요. 최소값은 p 대신 뭐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들어가서 계산하니까 마사 뿔 8, 마 8, 뭐 이렇게 혀 같고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는 1이요.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최대랑 최소랑 곱하세요. 그럼 몇이다? 5다. 이렇게 우리는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었으면 뭐 하자? 치환하자. 이 내용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384번에서 이제 유형 갖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때는 로그랑 곱한 거의 최대 차수를 찾으래. 여기서 니네가 눈여겨볼 건 이거야. 로그랑 곱해달래. 그럼 로그랑 곱하면 진수끼리 더 곱해야 될까? 아니죠. 로그끼리 곱할 때는 거듭제곱을 쓸 수밖에 없어. 로그끼리 곱할 땐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아까 거듭제곱 나오면 우리 뭐 하자? 치환하자. 그 생각이 먼저 가져야 되는 거야. 거듭제곱꼴은 내가 치환을 해야 된다며. 그래서 이 문제의 형태는 니네가 뭐 해야 되냐면 진수에서 곱하기 되어 있었을 때, 진수에서 나누기 되어 있었을 때 그거를 로그 성질로 위해서 먼저 표현을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진수에서 곱하기 형태 있었을 때 우리 뭐 해줘야 돼? 로그에서 진수끼리 곱하기 돼 있으면 성질이 거꾸로 더하기로 나눠줘야 되는구나. 더하기로. 그래서 얘를 더하기로 먼저 찢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로그 2의 4가 몇이야? 2 더하기 로그 2의 x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곱하기 그럼 진수에서 나누기는 뭐 하는 거였죠? 빼기였어. 그럼 로그 2의 2가 몇이야? 1 마이너스 로그 2의 x 제곱인데 진수에 제곱돼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가 앞으로 빠져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는 2 로그 이렇게 갖다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로그랑 곱하기를 할 때는 거듭제곱꼴밖에 없댔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바로 먼저 해줄게.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로그 2의 x를 치환을 해서 쓰겠어요? 얘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럼 얘를 치환해서 쓰니 y는 p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지. 그럼 니네는 이거 갖고 원래 항상 전개해서 풀었으니까 전개를 해서 마이너스 2p 제곱 마이너스 4p에 플러스 p니까 마이너스 3p 플러스 2 이렇게까지 써줬구나. 근데 얘들아 우리 또 치환했으니까 뭐 생각해줘? p의 범위 생각해줘야 되겠지. 근데 그 p의 범위는 x 값에 따른 거잖아. 근데 이번에도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또 암산으로 생각을 해볼까?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로그 2의 x잖아.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그럼 이때 얘가 p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큰 값이 들어가야 돼? 작은 값이 들어가야 돼? 작은 값. 그럼 즉 4분의 1이 들어갔을 때겠네. 그럼 로그 2의 4분의 1은 마이너스 2. 맞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장 커지려면 큰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x 대신 2 들어가니까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찾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럼 이제 얘 다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죠? 축이. 뭐 하는 거야? 4분의 3이요. 이렇게 지금 축이 나오시면 되겠네. 축이 4분의 3이요. 마이너스. 축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요.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지금 마이너스 2와 1 갖고 크기 비교를 하겠대. 그럼 이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분의 3까지는 축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했더니 얘에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5만큼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1까지는 4분의 7만큼 떨어져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지금 이때 마이너스 2라는 애가 대충 여기 정도 있을 거고 1이라는 애가 여기까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야기 끝났구나. 최대값 누구 집어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4분의 3이 들어갔을 때.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6분의
9에 거기에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2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계산한 게 마이너스 8분의 9. 그럼 여기는 지금 8분의 18. 그럼 이때 얘랑 얘랑 계산하면 8분의 9. 그럼 8분의 9에 플러스 2를 하자는 거니까 8분의 9 플러스 2. 그럼 여기는 8분의 16이니까 8분의 25. 아, 이게 지금 최대값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 구해줬구나. 최소값은요. 뭐가 들어갔을 때? 1이 들어갔을 때. 그럼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2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때 얘랑 얘랑을 합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8분의 1이요.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게 384번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9번 하나만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제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행동에서 들어가면 제목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개념 원리 때 설명했던 내용은 밑과 지수의 둘 다 변수가 존재 라는 게 논점이에요. 밑과 지수의 둘 다 미지수 아니면 둘 다 변수가 있었을 때. 여기서 문제를 보니까요. 여기에 지금 밑에 x가 있었죠. 근데 지수에도 x가 있어요. 이렇게 밑과 지수의 둘 다 변수가 존재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밑과 지수의 둘 다 변수가 존재했었을 때 뭐 해야 되냐면 항상 양변의 기본 로그를 씌워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문제의 논점은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로그를 씌우려다 보니 얘 문제의 조건에서는 얘는 로그 x라고 돼 있잖아. 근데 벌써 여기에 로그가 씌워져 있는 인식을 봤었을 때 밑이 몇 자리인 거야? 그냥 로그 x면 상로그니까 밑이 몇인 거? 10인 거. 그럼 이때도 그냥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갖다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변에 10인 로그를 갖다 씌웠을 땐 이 자체의 로그를 씌운 거예요. 그럼 로그 y는 로그 그리고 저 자체가 진수가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 로그 x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 상태에서 우선 먼저 신경 쓸 건 항상 좌변부터 정리를 하세요. 이따가 가장 중요한 건 우변의 형태가 뭐였지라는 게 좀 중요한데 좌변부터 먼저 신경을 쓰다 보니 좌변에 진수의 거듭 제곱이 되어 있어. 진수의 거듭 제곱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나와서 곱하기로 쓰여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좌우변을 정리해 준 게 얘가 곱하기로 나오니 이 마이너스 로그 x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거기에 곱하기 로그 x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야. 근데 얘들아 봐. 아까 기본 문제 봤었던 거에서 로그랑 또 곱하기잖아.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거듭 제곱의 꼴이 돼야 되잖아. 그럼 아까 거듭 제곱 꼴은 우리가 뭐 한다? 항상 치환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로그 x를 또 치환을 먼저 해서 갖다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얘를 지금 치환했어. 그럼 여기도 p고 얘도 p야. 그럼 얘부터 그냥 먼저 곱해주면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갖다 쓰여지겠죠. 그리고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2p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어요. 그럼 우리 치환했으니까 뭐 찾아줘야 돼요? 범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또 p의 범위는 누구 값에 따라서? x 값에 따라서 달라져. 근데 그 x 값이 지금 정의역이 이렇게 지금 주어졌대. 근데 얘 지금 밑이 몇인 거야? 10인 거. 그럼 또다시 증가함수니까 그럼 p가 최소값은 1이 들어갔을 때 그럼 로그 1이니까 0인 거. 그리고 최대값은 뭐가 들어갔을 때? 1000이 들어갔을 때 그럼 1000이 들어가니까 3인 거. 그럼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랑 최소를 찾으세요. 이렇게 먼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얘 그래프가 이제 위로 볼록이요. 이렇게 좀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때 축이 1이요. 이렇게 내시면 되는 거고 그럼 0부터 3까지 했으니까 0이 여기
3이 여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최대값을 구해주니 뭐가 들어갔었을 때? 1이 들어갔을 때. 그럼 P에 1 들어간 거겠죠? 그럼 1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럼 얘는 1이 된 거예요. 최소값은요? 지금 3이 들어갔을 때겠죠? 그럼 3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6.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그럼 최대 최소까지 구해줬잖아요. 근데 이 최대 최소는요. 얘를 구한 거예요. 얘를. 그래서 얘는 로그 y의 최대값, 로그 y의 최소값을 구한 거라고. 그럼 로그 y의 범위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근데 여기서 니네한테 물어보는 이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을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꼭 y하고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잖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 y보다 작거나 같구나. 즉 1000분의 1이 최소값이 되겠어요. 1은 로그 10이구나. 그럼 이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이 최대 최소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는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예요. 이렇게 말을 해준 거라고. 그래서 최대랑 최소랑 곱해서 답을 쓰래요. 100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답을 쓰라는 게 1187번 문제가 돼요.